우선 연하곤란에서 보상적 전략은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인데 자세가 이렇게 해서 목이 이렇게 빠져있다 하면 이 자세부터 바꿔주면 결론적으로 잘 드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허리를 세우고 턱은 이렇게 내려야겠죠. 이게 친턱이라고 합니다. 턱을 약간 내려서 먹는 거. 친턱. 그래서 턱은 세우고 이렇게 해서 단단하고 튼튼한 의자에 앉아야 됩니다. 휠체어에서 밥 먹는 거 금물. 그리고 침대에서 먹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침대 자체가 이렇게 뒤로 빠지게 돼 있어서 허리나 이런 게 목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침상에서 먹는 거는 비추천합니다. 나와서 식탁에 의자에 딱 앉아서 먹고 발은 바닥 위에 평평하게 두고요. 무릎은 직각이 되게 구부리고 양쪽 엉덩이에 체중을 똑같이 실어주고 등은 곧게 펴고 몸통은 앞쪽으로 살짝 구부려줘요. 양팔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두고 머리는 정중 안에 턱은 아래로 살짝 당겨진 상태를 유지해주면서 식사를 합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는 지금 그림처럼 바르지 못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자세, 누운 자세에서 구강급식은 금기입니다. 조금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것도 안 됩니다. 바른 자세, 그리고 적절한 정렬을 위해 도구, 베개나 롤이나 이런 체간 지지 도구나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드실 때 어쩔 수 없다, 침대를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몸을 세워서 침대 뒤쪽에 몸이 뒤로 가지 않도록 베개를 막 세워서 적절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 콧줄을 하고 있거나 뱃줄을 하고 있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자세 세워주시고요. 적절한 정렬의 효과, 안면 근육의 기능과 운동 조절을 촉진하고 턱과 혀의 움직임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삼킴 과정을 촉진하는 게 흡인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주는 보상적 방법입니다. 자, 계속해서 똑바로 앉는 거와 턱 당김, 고개 30도 친턱을 하는 거, 그리고 보상적 전략 방법이에요. 마비 측으로 머리를 돌리는 거. 오른쪽이 마비다 라면 이렇게 마비 쪽으로 돌려서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쪽으로 머리를 기울이는 거. 이렇게 기울이고 고개를 뒤로 젖히는 거. 이거는 삼키기가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기도로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암이나 이런 걸로 혀를 절제를 했다거나 해서 삼키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게 돼요. 그래서 고개를 뒤로 젖혀서 잘 넘어갈 수 있게 하고 옆으로 누워서 먹는 거, 턱을 조절하는 것도 보상적 방법입니다. 턱 당김과 함께 마비축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먹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건 보상적 방법. 맨델슨 삼키기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여러 영상에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맨델슨 삼키기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 후두에서 사일로이드 카틸리지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일로이드 카틸리지와 하이오이드 본이 앞 상방으로 움직인다 했는데 이게 움직일 때 에피글로티스는 다칩니다. 그럼 얘가 잘 움직여줘야겠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길어지면 에피글로티스가 닫혀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기도의 흡인이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상적 삼킴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을 때 꿀꺽할 때 꿀에서 올라가면 이걸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꿀꺽 손가락 해서 이렇게 잡고 오는 건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치료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좀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자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법이라서 실제로 가르쳐 주고 치료를 해서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기도폐쇄법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숨을 들이마시고요. 숨을 멈춰요. 들이마신대요. 멈추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멈췄다는 거는 이미 기도가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삼키니까 흡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숨을 멈추고 삼키고 숨을 내쉬기 전에 기침을 그냥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처에 음식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흡인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기도폐쇄법이에요. 기도폐쇄법에서 더 들어간 걸 특수기도폐쇄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최대한 들인 상태에서 숨을 멈추고 아래로 누르듯이 하면서 가슴에 단단히 힘을 준다. 더 많이 힘을 주는 거예요. 이때
두 팔로 의자를 누르면서 당기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숨을 멈춘 상태에서 삼킵니다. 그리고 삼키는 숨을 내쉬기 전에 기침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이것도 특수 기도 폐쇄법으로 보상적 기법입니다. 다음 과장되게 삼키기예요. 힘껏 삼키기.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마를 먹거나 했을 때 삼켰을 때 힘들면 어떻게 해요? 꿀꺽 힘껏 이렇게 세게 삼키는 거예요. 세게 삼키는 거를 과장되게 삼키는 거. 그리고 더블 스왈로잉이라 해서 2번 삼키는 거. 안 삼켜지면 2번 삼켜야죠. 왜 3번 삼켰을 때 목이 답답하니까 물 줘 이렇게 하면 물이 들어가면 좀 쉽게 삼켜지지만, 삼킴을 강화시키려면 2번 삼켜야 합니다. 다음은 성문 폐쇄 연습이라고 해서 성대를 닫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팔로 의자를 누르면서 몸을 약간 들어 올리듯이 아 하고 가능한 크게 높이가 같도록 해서 몇 초 동안 유지합니다. 10회를 반복해요. 예를 들어 10초 동안 아 이렇게도 해보고 소리를 또 내보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소리를 해서 발성을 몇 초가 지속합니다. 그래서 길게 해도 되고, 그리고 또 가성도 해봐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도 조절할 수 있고요. 목소리 소리 내는 거, 이런 성문을 다질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보상적 삼킴 방법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재활 치료 방법은 혀를 내밀게 하거나 혀를 양쪽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혀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치료적인 건 다 재활 치료입니다. 혀가 안 움직여지면 혀가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건 대략적으로 이제 치료사의 능력이에요. 혀가 안 움직이시는 걸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 치료를 하는지, 저는 김을 이렇게 윗몸에 묻혀놓고 김을 빼라고도 해보고요. 껌 같은 걸 씹은 거를 밑에 이렇게 둬서 껌을 빼게끔 하는 거. 그러면 혀를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에 뭐가 끼면 혀로 막 열심히 빼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용처럼 혀를 움직일 수 있게 계속하는 거는 또 치료에 해당됩니다. 삼키는 것도 경국에, 영국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은 선생님들이 연화치료실에 가면 선생님들이 하는 걸 유심히 살펴보고 공부를 하고 해서 오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보상적 기법 보고 치료법에 대해서도 잠깐 봤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바이탈 스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